You're my only Bambi Bambi. 네, 안녕하세요, 엑소 여러분들. 요하! 백현의 밤비 예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에리들의 오늘 왜 발음이 안 되지? 저는 에리들의 일일 기상캐스터 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 캔디샵 이후로 거의 10개월 만에 이렇게 솔로 스페셜 라이브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발매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랜선을 통해서지만 우리 팬분들, 우리 엑셀 여러분들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만 저는 긴장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에리들은 어떤 심정인지 댓글을 통해 인사 나눠볼까요? 손 떨려요. 우리도 너무 떨려요. 와이파이 고쳐라. 이제 들려. 이하 캐스터님, 학원에서 보는 백현이 예보. 미쳤다. 잘 들려요. 와! 백현아, 사랑해. 네, 오늘도 항상 이제 V앱을 하면은, 정말 사랑해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현재 실시간 트렌드 1위, 큐 밤비 하프 밀리언 축하해라고 합니다. 와. 네. 16시 한터 기준 59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겨울에는 추우니까 패딩 입으라 그러고, 그냥 다이어트 하지 말고 밥 많이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이쁜 옷 사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벌써 59만 장이나 이렇게 제끼셔가지고, 어떡해요. 여러분들 더 예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또 저에게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제 백현이라는 회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더 행복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모두가 저보다 많이 떨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이 떨려 하면 제가 막 그렇게 떨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이 자리는 우리 엑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뭔가 저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또 이런 거 준비했어요. 라고 이제 선공개하는 자리다 보니까 끝까지 브이라이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 생일이죠. 56분 뒤면 저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밤비가 공개가 되는데요. 1월 3일 비욘드 콘서트 백현 라이트로 인사를 드리고 난 후에 올해 초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1분기 동안 진짜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네. 일단은 앨범 녹음도 하고 다른 광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레슨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근데 진짜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노래가 하나하나 완성돼가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떤 반응일까라는 그 궁금증이 커지면서 되게 설레고 더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중간중간에 또 인스타 라이브나 V앱으로 먹방 하고 그때 떡볶이 많이 못 먹었지만 아무튼 문명 특급도 하고요.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단 댓글들 전 다 보고 있어요. 아무튼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백현이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의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투자하시는 게 제가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답니다. 네, 백현이 너무 수고 많았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번 밤비 앨범으로 통해서 사실 벌써 너무 감사한 선물을 받았어요. 하프 밀리언. 네, 이미 다 뭔가 보람차고
보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밤비 예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백현 기상캐스터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바로 밤비 주간 날씨입니다. 네, 지난 3월 15일 스케줄 포스터를 시작으로 저의 미니 3집 밤비 티징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무드 샘플러를 비롯한 티저들을 주간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캐스터처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3월 15일 최저기온 3도, 최고기온 15도. 사실 굉장히 추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첫 번째 티징 날이죠. 스케줄 포스터가 공개가 되었어요. 이날 딱 올라오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언제 기다리냐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벌써 오늘 공개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시죠. 네, 날짜 순서대로 촬영 당시의 비하인드나 또 컨텐츠의 의미,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바로 그러면은 소개해 볼까요? 그러면은 일단 쭉 다 읊어 드릴게요. 스케줄 포스터 다음날 무드 샘플러가 바로 공개가 되었어요. 20날 무드 샘플러가 공개된 그 당시 저는 사실 이 촬영을 할 때 수족관에서 진짜 너무 힐링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해파리들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그 보면은 수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이제 따뜻하게 다 같이 뭉쳐서 자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또 자라, 거북이 너무 귀여웠어요. 아무튼 자 이제 질문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던데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궁금해 라고 하셨는데 뭔가 시간의 역순의 의미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시간을 무한 반복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 날로 넘어가죠.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이 사진이죠. 이 화제 사진. 네, 사실 이게 앨범 사진에 제가 지금 아직 앨범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앨범 사진에 보면은 모르겠지만 미어캣 인형인과 같이 찍은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카메라를 그렇게 잘 보더라고요. 그 미어캣 인형이 카메라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게 꼭 앨범에 실렸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한 질문도 있을 거예요. 자, 30섹시와 청순한 이미지가 있던데 각각 마음에 들었던 이미지는 뭔가요? 저는 그래도 예전에 막 화장 진하게 하고 막 그런 20대를 보냈잖아요. 저는 사실 캔디 때부터 뭐 요즘에 좀 그냥 좀 청순하고 제 얼굴에 제일 흡사한 메이크업을 한 게 제일 좋아서 이런 뭔가 좀 동심으로 돌아갔지만 그 안에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우드컨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야, 너 미어캣 아니지?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미어캣 진짜 제가 볼 때는 그거 찾아내서 사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현관 앞에 두면 반려묘 없으신 분들은 반려동물 없으신 분들은 그 현관 앞에 두시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오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22, 23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바이크 위에서 이렇게 고민,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 있죠.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앨범 자세하진 않지만 어떻게 생긴 앨범인지 동그란 건지 네모난 건지 세모난 건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모나타라는 거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앨범을 이렇게 이미지를 띄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약간 언더워터 저번 앨범의 언더워터 이미지와 약간 흡사한데 약간 이 뒤를 보면 동심 그리고 제가 강렬한 빨간색 이번 앨범에 대한 포부가 참 담겨 있죠. 약간 이번 노래들을 대충 다 들어보시면은 이 뒤에 수족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수족관 안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물 속 안에는.
이번 앨범은 정말 다양한 장르 R&B, 총 R&B 장르이지만 그 안에서 세세하게 나눠지는 다 같은 물고기들이지만 종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약간 그거를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밤비는 굉장히 강렬한 그 어떤 그 안무의 퍼포먼스, 포인트 그게 될 것 같습니다. 놀랐잖아. 강아지가 바이크를 그런 짤 되게 많던데요. 강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크 타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가죠. 3월 24일 티저 이미지. 글리터로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이거는 또 우리 내주 형의 아이디어였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 글리터를 뿌리면 이게 참 머리 감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꾸만 집에서 머리를 감으면 바닥에 반짝이가 자꾸 돌아다녀서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아쉬운 정말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고생한 만큼 우리 엑소 여러분들께서 글리터 뿌린 사람 찾아서 상 줘야 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티저 이미지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밤비 뮤직비디오 티저가 떴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밤비 뮤직비디오에 백현이가 직접 많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을 살리고 싶어 했는지 감상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은 얼박샷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섭섭치 않게 들어있지만 다른 타 뮤직비디오보다 얼굴보다는 이 코와 옆선 그리고 입 모양이 보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섹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사실 뮤직비디오 편집도 감독님과 같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뭐 지금 이 브이라이브를 하기 전에도 계속 그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정할 부분들을 계속 수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제가 진짜 열심히 준비한 뮤직비디오, 밤비 뮤직비디오인 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심장 쿵 어택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절모의 수트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 아이디어예요. 저는 수트를 입고 싶어 했고 거기에 이 베레모래. 이 중절모 이거를 쓰고 싶어 했어요. 제가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는지 잘 페도라. 그렇지. 베레모가 아니라 페도라를 썼습니다. 페도라도 직접 제가 모자 그거 해주시는 그 가게에 가서 제 사이즈에 다 맞추고 저한테 제일 어울리는 페도라를 진짜 한 7가지를 써서 저한테 최적화된 상품을 고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제작이라는 점. 그리고 다음 날이죠. 3월 26일 티저 이미지 5번째 티저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포스터로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뭐 3월 30일 밤비 뭐 해가지고 레트로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저는 사실 요즘에 옛 생각, 옛 추억, 또 옛날 것, 뭔가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 뭔가 제 어릴 때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렇게 비디오를 빌려서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뭔가 그때 감성적인 포스터 느낌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27일 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요때도 이제 제가 각 잡고 찍은 것이 아닌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주신 비하인드 촬영 컷인데 이번에 뒷머리 반응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코코밥 때는 야 이거는 그때 제가 너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이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현이 모니터링 세상 빠르네 했는데 전 프로예요,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뭐 첫 줄 보면은 뒤에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3월 28일 하이라이트 메들리. 이때부터 아까 여기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면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는 심장이 내 온몸 곳곳에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었죠. Cry for Love 첫 부분에 나오는 편지 백현이가 직접 쓴 건가요? 편지 제가 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썼었어요.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저는 오늘 뭘 먹었고요.
자꾸만 뭘 적으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적는 척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적었었는데 그 지렁이 그림 그린 거는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라이갓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라이갓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트위터에 오라이갓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밤비로 컴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라이갓의 고음, 갓고음 막 하면서 아무튼 저 많이 노력한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티저에 무지개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밤비라서 비가 멈춘 뒤 무지개를 표현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빛의 능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앨범마다 제가 색깔이 확확 변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비가 멈추고 난 뒤 맑은 날이 온다의 의미로 무지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댓글 하나 읽을게요. 하람에부터였나요? 제 심장이 두 개가 된 게? 아니요. 잘 찾아보세요. 여기 아킬레스건 쪽에 보면은 심장이 하나 더 뛰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쪽에. 심장이 3개인 거는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월 29일이죠. 뮤직비디오 티저 두 번째. 이때 막 비에 젖은 제 모습. 요때까지는 백현이가 비에 젖은 모습이 어떨까라는 상상만 했었어요. 이때는 확 젖어 있었죠. 기차에 매달려 춤추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이거는 감독님의 의견이었어요. 뭔가 비에 매달려서 위태위태한 저의 모습, 뭔가 감정이 휘몰아치는, 네. 그리고 찍으면서 많이 추웠다고 그랬는데 참고 견딘 보람이 있는 결과물인가요? 춥기도 추웠고 제가 겁이 없이 이렇게 탁 매달려서 촥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쇠가 자꾸만 정강이를 박아가지고 정강이가 너무 아팠어요. 사실 추운 것도 잊을 정도로 정강이가 너무 아팠던 그런 촬영 기억이 있네요. 뭐야, 쇠붙이 내가 다 패주러 감 했는데 여러분들이 질 거예요. 전 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해가지고 쇠붙이 따위는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더라고요. 자, 대망의 3월 30일 오늘이죠. 이제 앞으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곧 심장 안에 제가 노크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쿵쿵. 자, 이렇게 해서 주간 날씨를 알아봤습니다. 와, 이제는 본편인 앨범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번 앨범은요, 다양한 매력의 R&B 곡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3월의 일교차처럼 냉탕과 온탕 그리고 열탕까지 오가는 트랙들을 같이 들어보는 이른바 밤비의 일교차 코너로 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볼까요? 러브씬! 사랑 가득한 눈을 보여줘 너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멈춰진 시간에 차가운 나의 손을 잡아줘. 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던 러브 어게인에 이어 이번 앨범에도 콜드씨가 함께 해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받았을 때 곡은 더 낮았어요. 한 3키 정도 더 낮았는데 그 곡에서 제가 매력을 발산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은 원곡보다 3키 올려서 녹음을 했던 노래예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지금 하트 1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단 박수. 와, 진짜 하트를 계속 누르고 계시나 봐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또 이게 곡마다 이렇게 질문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러브 어게인과 이어지는 이야기인가요? 이어진다면 어떤 연결점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본 결과 러브 어게인의 전 상황인 것 같아요. 러브씬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뭔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되게 느릿느릿하게 들리면서 영화 대사처럼 들리고 그녀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쳤으면 좋겠고 그 마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러브 어게인이 그 다음에는 약간 이별 장면이잖아요. 이별을 하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만나고 이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곡도 들어볼게요. 밤비 들어볼게요.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 밤비 듣고 오셨습니다. 네, 뮤비 티저가 나가기도 전부터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루비한 멜로디에 가사가 정말 동화 같고 예쁜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뭐 비하인드보다는 조금 TMI 같은 건데 방금도 나왔죠. 이제 애드립 너 하나로 빛날 밤야 여긴데 거기를 제가 계속 수정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 하나로 빛날 빵야라고 자꾸 저는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귀엽게 빵야라고 총을 쏘는 것 같은 느낌의 발음이더라고요. 근데 뭐 디지 형도 그렇고 너무 다 좋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와, 밤비 들어보니까 38분 뒤에 K-팝 찍김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K-팝 이제 가수 동료 분들과 함께 K-팝을 알리는 사람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밤비의 중인 밤비와 밤비 둘 중 어느 의미를 더 생각하며 불렀는지. 저는 그 전자 밤비를 떠올리면서 했어요. 왜냐면 밤비는 뭔가 동화 속에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뭔가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좋지만 뭔가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휘몰아치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이 밤비라는 대상이 정말 갖기 어려운 밤비라는 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밤비에 더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고 들었는데 밤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후렴 부분이죠. You're my only 밤비 밤비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녹음하기 전에 진짜 그냥 You're my only 밤비 밤비 이렇게 할까도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좀 이렇게 확 이런 소리를 좀 내면은 확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녹음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볼게요. All I Got.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들으신 분들은 뭐 아래 하나 흉난데 그리고 머리 하나 흉니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 노래는 저한테도 굉장히 극악의 노래였고 저도 진짜 이틀 나눠서 노래를 녹음할 만큼 진짜 열심히 녹음을 했습니다. 네, 마음 중 반만 줄래라고 하는데 실제 백현이의 성격과 닮았는지 백현이라면 마음을 전부 주는 걸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뭐 마음을 전부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반만 주면 좀 애매하잖아요. 줄 거면 다 주고 안 줄 거면 안 주고. 그쵸? 아무튼 돌고래랑 접했다. 백현아 우리 성대 찢어진다. 와, 라이브가 가능한 곡이었다.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막 그 펜트하우스에 더빙 해가지고 올린 짤 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제가 베로나더라고요. 백로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 넘어갈게요. 꿈과 사랑이 가득해 신비한 세상으로 떠나 화려한 불꽃놀이 둘만의 멋진 parade 나는 당신의 놀이공원. 사실 아까 그 올라이가 할 때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 켄지 누나와 함께 작업을 했고 켄지 누나가 사실 저한테 이 노래를 녹음하면서 진짜 극찬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너니까 이 정도 하는 거라고. 너니까 이렇게 소화하는 거지. 진짜 점점 실력이 늘어서 어떡하냐. 백현아 너무 좋다. 라고 이런 말 해주셨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켄지 누나와의 합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켄지 누나가 참여했다 그러면 믿고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무튼 놀이공원 설명드릴게요. 작년 연말에 선공개된 곡이에요. 놀이공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기가 끝나고 놀러 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죠. 자, 주접 댓글 한번 읽고 갈게요. Your voice is sweeter than my whole life 라고 적혀 있는데 백현이 목소리가 내 인생보다 달다 라고 했는데 인생이 달아요. 저는 아직도 쓰던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뭔가 행복하다 그리고 진짜 달콤한 시간이다 라고 느끼는 것과 똑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또 조금 답답했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한남동 갔다가 공중정원 갔다가 번지점프 했다가 놀이공원 갔다가 조금 답답했다가 이해가 안 됐다가 곱하기 100.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러브 어게인 그 라이브 영상 찍고 그 댓글에 여러분들 이렇게 적은 걸 봤었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영상을 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음원보다 라이브가 좋다라는 정말 극찬을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노래할 맛이 나더라고요. 뭐 계속 앨범을 낼 때마다 제가 노래할 맛 나고 새로운 모습 보여줄 맛 난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주는 게 여러분인 것 같아요. 봄꽃같이 몽글몽글한 설렘, 여름밤의 설렘, 가을의 알록달록한 설렘, 겨울의 포근한 설렘, 365일 내내 가득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게 겨울의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겨울에 내자고 했었는데 또 봄에 들으니까 봄에도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이 포인트를 잘 집어내신 분은 정말 똑똑. 그리고 또 초동 74만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무슨 조회수 오르는 것처럼 이 앨범이 자꾸 판매가 되니까 저는 사실 진짜 너무 얼떨떨하고 약간 이제 약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근데 뭔가 제가 진짜 더 큰 사랑에 진짜 보답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하고 74만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분 이어서 다음 곡 들어볼게요. 프라이버시 들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너도 날 privacy Hold me close and don't let me 걷는 너의 끝까지 알고 싶다고 넌 하이래. 자, 앞에 들어보신 곡들과 조금 다른 느낌이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출근할 때 뭔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약간 우울할 때 기분 전환용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곡 같은 경우는 딜라이트의 연결 브릿지가 뭔가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곡이에요. 딜라이트의 앨범 색깔을 가져오면서 약간 밤비 앨범에 이런 보컬에 치중되어 있는 곡들로 이어지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합니다. 바래다 줄게와 가사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두 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간 바래다 줄게는 약간 자신이 없어요. 약간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잖아요. 뭐 네 남자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라이버시는 애초에 너는 내 거다라고 꽉 집어놔요, 그냥. 그래서 고난 너의 끝까지 고라는 그 단어를 참 쓰기가 웬만한 자신감 없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난 너한테 직진한다 라는 뭔가 프라이버시는 조금 더 이제 자신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느낌이죠. 문특에서 밤비 들을 때 할 자세를 알려줬었는데 프라이버시는 어떤 자세로 들으면 좋을까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툭 가만히 있으면서 들으면 출근하실 때 그러면 출근하기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더라도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라고 딱 생각이 들 수 있는 앨범인 것 같고 노래인 것 같고 또 그냥 집에서 나왔을 때 이어폰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하철역이나 버스를 타러 간다던가 그럴 때 그냥 귀에 꽂고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자연을 느끼면서 걸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백현이 곡별 캐해석이 뭐예요? 캐릭터 해석, 뭐야, 당신 나의 셰익스피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다음 곡 들어볼게요. You make me feel so high, babe. Then push me to the ground, babe. 사랑은 난 잘못하는데 너무 사랑해. 쉽게 무너져, babe. 저 끝이 보여. I cry for love, babe. You got me, girl. 야, 이제 우리 애리들이라면 이제는 익숙한 이름 런던 노이즈 분들이 작업해 주신 곡입니다. 서툴고 아픈 사랑을 모노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담아왔어요. 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래된 연인과 함께 있을 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사람의 뭔가 조금 친구들이랑도 더 시간 보내고 싶고 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약간 의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헤어짐을 결단했는데 이제는 너무 친구같이 느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게 제일 소중한 거지만 그렇게 헤어졌는데 계속해서 내가 친구들이랑 뭐 더 재밌는 데로 가고 놀고 막 그래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큰 자리가 없어진 기분을 느끼면서 후회를 하는 감정을 조금 담은 그런 곡이에요. Cry for Love 무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상과 분위기로 무대를 하고 싶나요? 저는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셔츠 같은 거나 넥타이 같은 거나 약간 풀어헤치고 약간 터벅터벅 걸으면서 길거리를 거닐면서 좀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뭔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후회를 받는 상황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헤어지지 말자 백현아. 안 헤어져요. 후회곡이네. 와 너무 좋아. 왜 후회하는 게 너무 좋아요? CD 몸에 안 좋아. 아련하게 젖은 셔츠 넥타이 나 죽이려고? 백현이가 없으면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아니에요. 벌레 싫어 백현이. 맞아요. 벌레가 어떻게 보였지? 그러니까 풀어헤치다니. 끄야 풀어헤치고 풀어헤쳐? 와 풀어헤쳐 점점점. 그러니까 풀어헤친다는 게 전체 막 이렇게 다 풀어헤친다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옛날에 데뷔 초 때는 막 이렇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목숨을 안 걸었는데 이제는 막 같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레드카드 퇴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수록곡들을 만나봤는데요. 정말 반응들이 다 좋아하는 곡들이 제각각이어서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의 입맛은 누구나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앨범 준비한 보람이 되게 드는 그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에리들 주전 미쳐. 워후. 네. 아쉽다고요. 다 풀어 안 해쳐서. 오케이. 러브샷 종이 슈트 입자. 저기요. 그 종이니만 소화가 가능한 옷이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완곡을 듣기까지는 25분 정도 남은 시점인데, 이 마음을 우리 애리들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조금 진정시켜볼까 합니다. 저희 앨범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밤비 이행시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우리 애리들 또 센스로 유명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밤비, 솔직히 비추야. 응? 비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추천. 비추가 그 내리는 비.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본인만 아는 내용인 걸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거 너무 귀엽다. 밤바라밤바라밤 비비리밤 피코. 이분 센스가 백현급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노란색. 밤하늘의 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날 백현이의 30대. 이분은 약간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인 것 같고 약간 조용히 되게 참하고 예쁘신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30대는 더 빛날 거니까 여러분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밤비, 오케이. 이런 밤비라면 백현아 나 비 맞으면 박대기 기자가 되어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비 너무 맞지 말아요. 요즘 비 맞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자, 또 읽어볼게요. 너무 재밌다. 밤을 셀 수 없이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날에는 비도 눈도 바람도 내리지 않고 날씨가 포근히 우리를 감싸주는 날일 거야. 항상 기다릴게. 사랑해. 와, 이렇게 또 장문의 편지를 적어줬어요. 셀 수 없는 밤과 별을 지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의 말을 또 인용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다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짜 기다리고 백현아 나 기다렸어 하는 건 믿을게요. 기다릴게 믿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힘들면 잠깐 어디 갔다 와도 돼요. 어차피 다시 오면 어차피 나 다시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잠깐 쉬다 와요. 밤비 뮤직비디오 찍느라 너무 고생했어. 백현아 그래도 비는 맞지 말자. 수건 들고 쫓아갈 뻔했어. 이날 수건을 진짜 많이 썼고 일단 여러분들이 수건을 한 장씩 갖다 주면 74만 개가 되겠네요. 수건으로 집을 만들어도 되겠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밤에 왜 태양이 안 뜨는 줄 알아? 달빛에 비치는 백현이 외모에 태양이 이미 자기가 뜬 줄 알고. 그렇구나. 이건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까요? 밤에 태양이 안 뜨는 이유. 이거는 제가 요즘에 너튜브로 요즘 우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이제 낯간지러워서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면서 계속 보내는 것 같아.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밤비 뮤비 티저만으로 우심방 좌심방 합쳐져서 제 심장 원룸 됐는데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셀카로 받을게요. 셀카는 뭐 언제든지 드리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 뮤비 티저만 보고 이러면 어떡해요? 뮤비 나오면 진짜 이거는 엘리베이터까지 그냥 확장 공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룸이 아니라 확장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까지 원룸이 되는 거야, 다 같이. 아무튼 이제 사실은 우리 애리들을 위해서 기발하고 또 재밌게 저도 이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요. 이 밤비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밤은 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야, 어렵다. 뭐지? 야, 어렵다. 여러분들, 패스! 이거는 제가 이따가 브이앱 할 때 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바라밤, 비비리비비비, 뭐 이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뭐 음원과 뮤직비디오 공개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슬슬 이제 브이라이브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하면서 뭔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곡 하나하나 진짜 뭐 캐해석 장난 아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내 이번 앨범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연구하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고,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앨범 뭐 초동 돌파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행복했고 더 뿌듯했고 더 든든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막 기다린다는 말 믿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2년 뒤에 2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년 뭐 반 정도 뒤에 여러분들과 그때 진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밤비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어. 당연하지, 너 아니면 누굴 기다려. 백현아 사랑해. 기다릴게.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근데 농담 아니고 난 기다리는 거 제일 잘해 하시는데 도대체 뭘 기다리셨길래 자꾸만 기다렸다는 걸. 뭐 라면 물 끓는 거 뭐 이런 거 기다리시는 거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아도 절대 기다릴 거라 괜찮아. 콘서트 가자. 맞아요. 진짜 LED봉, 우리 에리봉 같이 이렇게 흔들면서 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너무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밤비 인형과 함께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 또 이제 캡처 이런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자꾸 움직이고 얼굴 표정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이상한 캡처를 자꾸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좀 캡처 예쁜 거 해가지고 좀 올려주시라고 캡처 타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저는 이 밤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밤비를 준비하면서 이 사슴 캐릭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것도 이상한데, 표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증명사진 찍는 것처럼. 여권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눈썹과 귀는 안 보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방송이 끝이 나지만 곧 공개되는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미 너무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져가지고 뭔가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송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또 언박싱 V앱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1시간 노래 열심히 들으시고 좀 잠깐 휴식을 갖다가 7시 한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넘을 수도 있어서 최대한 7시에 맞춰서 V앱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밤비 뮤비 제 인생 뮤비고 제 열정이 담겨있는 열정 뮤비니까 잊지 말고 꼭 봐주시고 주변 지인분들에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니까 이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들 많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여기서 1차 V라이브 인사드리고요. 2차는 저희 집으로 가셔야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1차 백현이었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